비상, 모든 신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하와이 진주만에 세계 최강 13개국 해군이 모인 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적 환태평양 해상 림팩 훈련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튜트급, 프랑스의 쉬프랑급 핵잠수함들이 하나둘 레이더에서 사라져가고 알 수 없는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적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오는 건가?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통제센터를 가득 메운 당황과 혼란의 목소리들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바다 아래서 400년 묵은 어떤 정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이 세계 최강의 해군들을 침묵시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토 합동훈련 참관단장 존 맥퍼슨 제독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진주만에서 세계 최강 13개국 해군이 모인 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적 환태평양 림팩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제독님, 한국 함정이 훈련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망원경을 들어 수평선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8월 하와이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군 훈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까지 세계 최강의 해군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유독 한국의 참가가 화제였어요.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했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말이지. 네, 제독님.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해도 참가한 핵잠수함들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를 테니까요.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튜트급, 프랑스의 쉬프랑급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들이었거든요. 한국 함장이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들여보내라. 잠시 후 한국 해군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단단한 체격에 깊이 있는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특히 그의 눈에서는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대한민국 해군 이정민 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 맥퍼슨입니다. 이번이 이런 대규모 훈련 첫 참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건방지거나 거만한 게 아니라 뭔가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둔 차분한 자신감 같은 거였어요. 함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번 훈련은 핵잠수함들이 주도할 텐데 재래식 잠수함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나요? 이정민 함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독님, 400년 전 우리 선조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크기가 곧 힘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바다에서는 때로 작고 조용한 것이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면 조선의 그 유명한 제독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신 분이시죠.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싸웁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400년 전 전술을 언급하다니.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는 단순한 정신적 자세가 아니라 실제 전술 체계와 연결된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 온 이상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함장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 규칙은 이미 숙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총 13척의 잠수함이 참가하고 목표는 상대방을 먼저 탐지해서 모의 공격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함정이 승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민 함장이 나가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여유였습니다. 제독님, 한국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 볼까요? 그래,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와라. 1시간 후 정보 분석관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제독님,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이 완전 독자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국산화율이 76%에 달합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군. 더 놀라운 건 AIP 시스템입니다. 공기독립 추진장치로 최대 3주일간 자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있나? SLBM 수직발사관 6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 이런 장비가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이정민 함장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고 전략적 가치를 지닌 무기체계였던 겁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술에 대한 자료는 있나?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동님. 한국 해군은 이순신의 전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400년 전 전술이 현대 잠수함전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시작될 훈련이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곧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순신의 후예들이 현대의 바다에서 과연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동님, 모든 잠수함이 출항을 완료했습니다. 훈련 당일 오전 6시, 진주만 통제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참가한 13척의 잠수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급 2척, 영국의 아스튜트급, 프랑스의 쉬프랑급, 일본의 소류급, 호주의 콜린스급까지, 그리고 그 중앙에 조그맣게 표시된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 각 함정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모든 함정이 정상적으로 작전 해역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전 참모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도산 안창호함의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스텔스 모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광판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다른 함정들은 모두 뚜렷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도산 안창호함만 희미하게 깜빡거리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통신은 정상인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위치 신호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해상자위대 소류급 잠수함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하루카제입니다. 이상한 음향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매우 미약한 신호인데 마치 고래 소리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 순간 전광판에서 하루카제호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격침 판정을 의미하는 신호였어요. 하루카제, 상황 보고하라. 통신기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격받았습니다. 어뢰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자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통제센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훈련 시작 불과 30분 만에 첫 격침이 일어났는데 공격자를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거였어요. 다른 함정들, 주변에 적 함정을 포착한 곳이 있나? 각 함정에서 차례로 보고가 올라왔지만 모두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탐지 불가능. 그때 잔잔한 목소리가 통신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이정민 함장의 차분한 음성이었어요. 도산 안창호함, 상황을 보고하라. 첫 번째 목표를 무력화했습니다. 하루카제호가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공격한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통제센터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작은 재래식 잠수함이 최신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탐지할 수 있었나? 다른 함정들은 아무도 자네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죠. 무슨 의미인가? 저희는 3개월 전부터 이 해역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해저 지형, 조류의 흐름, 수온 분포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각 참가 함정의 운용 패턴도 연구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은밀성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숨을 수 있었나?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에서 보여주신 지혜죠. 바다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단순히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작전이 진행 중이니까요. 통신이 끊어진 후 저는 급히 정보 분석팀을 불렀습니다. 하루카제가 격침된 지점의 해저 지형을 분석해봐라. 이미 확인했습니다, 제동님. 그 지점은 해저 협곡과 해산이 복잡하게 얽힌 구역입니다. 조류도 매우 불규칙하고요. 그렇다면 도산 안창호함이 그 지형을 이용해 숨었다는 뜻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밀한 항법을 하려면 해당 해역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해군의 쉬프랑급 잠수함이었어요. 통제센터, 여기는 쉬프랑입니다. 우리도 공격받았습니다. 또다시 전광판에서 한 개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격자를 확인했나? 전혀요. 마치 바다 밑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격침.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단순한 행운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잠시 후 다시 이정민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목표도 무력화했습니다. 함장, 도대체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 명량해전의 재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전술 말이에요. 400년 전 전술이 어떻게 현대전에 적용되는 건가? 본질은 같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서 완벽한 순간에 공격하고 곧바로 사라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인가? 인내심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를 노리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다음 먹이를 노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동님, 긴급 상황입니다.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뭔가? 영국 아스튜트급도 공격받았습니다. 세 번째 격침입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세 척이 연달아 격침당한 상황. 참가한 최강의 잠수함들이 하나의 재래식 잠수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태평양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바다 아래에서 400년 전명장의 혼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은 더 이상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바다의 유령이었어요. 제동님, 미 해군 버지니아급 몬테나호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세 척의 연달아 격침 소식에 통제센터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스피커를 통해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몬테나호 함장 리처드 헌터입니다. 한국 잠수함 추격을 요청합니다. 헌터 함장. 미 해군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잠수함 함장이었죠. 30년 경력에 핵잠수함 운용의 달인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허가한다, 몬테나호. 하지만 조심하라. 상대가 만만치 않다. 제동님, 저는 지난 30년간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한국 잠수함이 뛰어나다 해도 핵잠수함의 성능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헌터 함장의 자신감은 이해할 만했어요. 버지니아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핵잠수함 중 하나였으니까요. 속도, 탐지 능력, 화력 모든 면에서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몬테나호 현재 위치에서 한국 잠수함의 흔적을 추적해봐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동님. 전광판에서 몬테나호의 신호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노트의 고속으로 이동하며 광범위한 음향 탐지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몬테나호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미약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방향은 남동쪽 해저 협곡 지역입니다. 확실한가? 80% 확신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어있던 도산 안창호함이 갑자기 흔적을 드러낸다는 게 석연치 않았거든요. 혹시 함정이 아닐까? 너무 쉽게 발견된 것 같은데. 고려해봤습니다만 저희 소나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가짜 신호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몬테나호는 계속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해저 지형 분석 결과가 올라왔어요. 제동님, 몬테나호가 향하고 있는 지역은 매우 복잡한 해저 지형입니다. 깊은 협곡과 해산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에요. 위험하지 않나? 일반적으로는 탐지에 불리한 지역입니다. 음파가 복잡하게 반사되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지거든요. 바로 그때 몬테나호에서 흥분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한국 잠수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리 3km. 정말인가? 네. 도산 안창호함이 해저 협곡 입구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제센터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바다의 유령이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공격 준비를 하라, 몬테나호. 이미 준비 완료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개방, 조준 완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협곡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왜 도망가지 않는 거지? 아마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발사하라. 어뢰 발사. 모든 사람이 전광판을 응시했습니다. 어뢰가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고속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동님,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도산 안창호함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뢰가 빈 바다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통신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정민 함장이었어요. 몬테나호,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냐? 도산 안창호함 함장 이정민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본 것은 환상입니다. 환상이라고? 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에서 사용하신 유인책입니다. 적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전술이죠. 헌터 함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음향 미라지를 이용했습니다.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 음파가 굴절되어 만들어지는 허상이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이유를 말이에요. 몬테나호를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죠. 몬테나호, 즉시 그 지역을 벗어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동님, 우리 후방에서 어뢰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전광판에서 몬테나호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격침이었어요. 이런, 어떻게 된 거냐? 이정민 함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몬테나호가 추격하는 동안 저희는 해저 협곡의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이 허상을 쫓는 사이에 뒤로 돌아간 거죠. 그런 정밀한 기동이 어떻게 가능한가? 3개월 동안 이 해역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조류와 해저 지형을 머릿속에 그려놨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 해협을 완벽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준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헌터 함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동님, 저희가 당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거든요. 어디인가? 협곡 서쪽 출구 지점입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요. 몬테나호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상부상, 모든 어뢰 발사 준비. 하지만 이정민 함장은 이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헌터 함장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 이순신 장군께서는 항상 여러 단계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반격까지 이미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몬테나호 주변에서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제동님, 우리 주변에 어뢰가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입니다. 전방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몬테나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통제센터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공격이 가능한가? 이정민 함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SLBM 수직 발사관을 어뢰 발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발을 동시에 발사해서 포위망을 만든 거죠. 정말 기발한 전술이었습니다. 전략 미사일용 발사관을 어뢰전에 응용한 거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명량의 정신입니다. 열세한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순신 장군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기적을 현대에 되살려낸 겁니다. 4척 격침. 이제 남은 건 8척 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 어딘가에서 도산 안창호함이 다음 먹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남은 잠수함들이 긴급 작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4척의 연달은 격침 후 각국 함장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호주 해군 콜린스급 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콜린스급 시드니호입니다. 현재 상황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연합작전을 제안합니다. 독일 해군 212A급 함장도 동조했어요. 동감입니다. 한국 잠수함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연합작전을 허가한다. 곧 남은 8척의 잠수함들이 하나의 대형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원형 진영을 만들어 서로를 엄호하면서 도산 안창호함을 수색하는 전술이었어요. 이제 한국 잠수함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무리 뛰어나도 8척을 동시에 상대할 순 없으니까. 정보 분석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정민 함장은 항상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거든요. 각 함정 간격은 얼마나 되나? 대략 3km씩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소나로 연결되어 있어 완벽한 감시망을 구성했어요. 바로 그때 도산 안창호함에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이정민입니다. 함장, 이제 연합작전이 시작됐네. 자네도 곤란할 것 같은데? 이정민 함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제동님, 이순신 장군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신 전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각계격파입니다. 연합한 적을 하나씩 떼어내서 개별적으로 무찌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8척이 서로를 엄호하고 있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나? 곧 보시게 될 겁니다. 통신이 끊어진 후 30분 정도 고요했습니다. 8척의 연합함대가 천천히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동님, 독일 함정에서 기관 고장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고장? 예, 갑자기 추진력이 떨어져서 대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광판을 보니 독일 1위 A급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다른 함정들과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함정들은 기다리지 않나 대형 유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독일 함정만 홀로 뒤처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독일 함정에 즉시 경고하라. 그건 함정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동님, 독일 1위 A급이 공격받았습니다. 5번째 격침. 뒤처진 독일 잠수함이 순식간에 무력화된 거였어요. 이정민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각계격파 완료입니다. 어떻게? 기관 고장은 전자기 방해를 일으켰습니다. 잠시 동안 독일 함정의 전자계통에 혼선을 일으켜 추진력을 약화시킨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 도산 안창호함에는 전자전 장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적의 진영을 교란시키던 것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연합함대의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곳을 먼저 공격한 거였어요. 남은 함정들, 즉시 대형을 재정비하라. 하지만 연합함대는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간격을 좁히려 하자 오히려 기동력이 떨어졌어요. 제동님, 이상합니다. 네덜란드 함정의 소나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또 전자방해인가? 아니에요. 이번엔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곧 네덜란드 함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센터, 우리 소나에 이상한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고래 소리 같은데. 고래 소리? 아니다. 이건 인공적인 소음입니다. 우리 소나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또 다른 교란 전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향 방해를 통해 네덜란드 잠수함의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소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눈과 귀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함정들과 연락이 안 돼요. 네덜란드 잠수함이 혼란에 빠진 사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6번째 격침입니다. 이정민 함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항상 적의 감각을 마비시키셨습니다. 안개나 야음을 이용해서 적이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드셨죠. 현대전에서는 전자전과 음향전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합함대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6척이 남았지만 서로를 제대로 엄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제동님, 캐나다 함정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공격이었어요. 캐나다 빅토리아급 주변 수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온 변화? 인위적으로 온수를 방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 추적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 기발한 전술이었습니다. 해수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열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였죠. 캐나다 함정, 즉시 그 지역을 벗어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번째 격침이 발표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5척 뿐이었습니다. 연합함대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각자 도생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각계격파의 진수입니다. 이정민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연합을 와해시키고 개별적으로 약점을 공략하며 적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순신 장군께서 왜구들을 상대로 사용하셨던 바로 그 전술입니다. 저는 전광판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들이 하나의 재래식 잠수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었거든요. 남은 함정들은 어떻게 할 텐가? 아마 다시 연합을 시도하겠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진짜 연합은 불가능할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남은 5척은 서로 떨어져서 개별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합의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다 어딘가에서 도산 안창호함이 다음 타겟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각계격파의 두 번째 라운드가 곧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제동님, 남은 5척의 함장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7척의 연달은 격침 후 통제센터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남은 5명의 함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묻어 있었죠. 호주 해군 톰슨 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로시 함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잠수함의 능력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노르웨이 해군 올센 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국 해군의 자존심을 걸고 여기 왔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스웨덴 해군 안데르센 함장도 동조했어요. 동감입니다. 비록 7척이 격침당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반격할 기회를 찾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페인 해군 가르시아 함장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잠수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들의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해군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좋다. 마지막 작전을 세워보자. 어떤 계획이 있나? 톰슨 함장이 제안했습니다. 5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겁니다. 한국 잠수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5곳을 동시에 방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합작전은 모두 실패했잖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지점으로 집결하는 거예요. 서로 통신도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흥미로운 전술이었습니다. 연합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교란당할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어요. 언제 실행할 것인가? 정확히 1시간 후입니다. 각자 다른 루트로 접근해서 중앙해역에서 만나는 거죠. 좋다. 허가한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5척의 잠수함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때 도산 안창호함에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흥미로운 전술이군요. 이정민 함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5척이 동시에 달려든다. 자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동님,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해전에서 보여주신 하객진 전법을 아십니까? 하객진? 학의 날개 모양으로 적을 포위하는 전술입니다. 적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 올 때 사용하시던 방법이죠. 지금 상황과 반대 아닌가? 자네가 혼자서 5척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정민 함장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적이 분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집중된 화력으로 각계격파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5척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항상 최후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일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통신이 끊어진 후 저는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5 함장들의 용기 있는 결심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분이 지났을 때 각 함정에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함정, 목표 지점까지 20km 접근 중. 이탈리아 함정, 순조롭게 진행 중. 노르웨이 함정, 적 신호 탐지되지 않음. 스웨덴 함정, 정상 항진 중. 스페인 함정, 예정 시간에 도착 가능.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산 안창호함의 신호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국 잠수함이 도망친 건 아닐까?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싸울 거예요. 정확히 1시간 후 5척의 잠수함들이 중앙해역에 집결했습니다. 모든 함정 도착 완료. 한국 잠수함 수색 시작.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도산 안창호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호주 함장 톰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동님, 우리 아래쪽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아래쪽? 네.
마치 무언가 큰 것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해저 깊은 곳에 숨어서 5척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함정, 즉시 분산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동님, 한국 잠수함이 우리 정중앙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전술이었어요. 5척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정중앙에서 나타난 거였거든요. SLBM 발사관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어뢰 발사 준비 중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마치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괴물처럼 5척의 한가운데에 나타났어요. 이정민 함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통신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객진의 역발상입니다. 포위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위망의 중심에서 전방위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정확한 위치에 3개월간의 준비였습니다. 이 지점의 해저 지형과 조류를 완벽히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함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보여주신 최후의 일격을 재현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산 안창호함에서 6발의 어뢰가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완벽한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전방위 공격이었어요. 5척의 잠수함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도주로가 차단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각국 함장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쏜다. 모든 어뢰 발사. 5척에서 동시에 어뢰들이 발사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장렬한 최후의 결전이었습니다. 폭발음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들이 치솟고 잠시 동안 통제센터의 모든 신호가 끊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동님, 신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광판에 하나씩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신호가 빨간색이었습니다. 5척 모두 격침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단 하나의 초록색 신호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 통제센터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2대 1. 세계 최강의 잠수함들을 상대로 디젤 잠수함 단 한 척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였거든요. 그때 잔잔한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모든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정민 함장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경외감이 묻어 있었어요. 함장, 정말 놀라운 성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제동님, 이는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오늘날까지 그 정신을 이어온 모든 한국 해군 장병들의 결실입니다. 바로 그때 격침당한 각국 함장들로부터 통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 해군 헌터 함장이었어요. 한국 함장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30년 해군 경력에서 이런 완벽한 전술은 처음 봤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장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패배를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해군 정신이었어요. 프랑스 해군 함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순신의 후예답네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위대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영국 왕립해군 함장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 해군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씩 이어지는 각국 함장들의 찬사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상대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진정한 해군 정신이었거든요. 이정민 함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약한 상대를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니까요. 그때 통제센터에 새로운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내부의 상황이었어요. 함장님, 해냈습니다. 젊은 승조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정민 함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승조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떤 유언 말씀입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강해서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승조원들의 환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함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승조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정말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야.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 순간 저는 왜 도산 안창호함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력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정민 함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네. 이번 승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민 함장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동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반드시 길은 있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정신이죠.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부함장의 목소리였어요. 함장님, 가족들과 통화 연결됐습니다. 좋다. 모든 승조원들이 가족과 이야기할 시간을 주자. 곧 도산 안창호함 내부에서 따뜻한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아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들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조국을 위한 헌신, 그리고 동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동님, 한국해군본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읽어보게. 도산 안창호함 전 승조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훈련 성과가 아닙니다. 400년을 이어온 우리 해군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동안 도산 안창호함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승조원들이 이 순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이정민 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그리고 참가해주신 모든 함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해군의 공통된 정신입니다. 함장의 말이 옳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 훈련이 공식 종료되자 각국 함정들이 하나둘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함이 위엄있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니라 해군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의 탄생이라는 걸 말이에요. 바다 위에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 속에는 승리의 감동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48시간 후 펜타곤 긴급 전략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최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제독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닙니다. 해군 참모총장 윌리엄 데이비스 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여준 전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바꾼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지난 이틀간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참모총장님, 도산 안창호함의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간의 철저한 준비와 400년 된 전술의 현대적 재해석이 만든 완벽한 결과물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분석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의 통합 전술 체계입니다. 전자전, 음향전, 심리전을 하나로 묶어서 운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정보 담당 제독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각국 해군의 반응입니다. 벌써 7개국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가? 영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왕립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도 한국 해군 교관 파견을 요청했고 독일은 합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을 하위 파트너 정도로 여겼던 서구 해군들이 이제는 스승으로 모시려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 더욱 즉각적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내년도 합동훈련 일정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는 한국형 AIP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때 긴급 뉴스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CNN 속보 유럽연합 해군사령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 발표. BBC 뉴스 영국 국방부 한국 해군 전술을 왕립해군대학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 결정.
로이터 통신 나토 해군사령부 긴급전략회의 소집. 주제는 21세기 잠수함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제독들, 백악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과의 해군 기술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입니까? 첫째, 한국 해군과의 합동 연구 프로젝트 즉시 착수. 둘째, 우리 해군 교육과정의 이순신 전술학 신설. 셋째, 내년 림팩 훈련에서 한국을 공동주관국으로 초청하라는 지시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정민 함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제독님,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세계 해군 지휘관들 앞에서 이순신 전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참석하겠네. 전 세계가 자네들로부터 배우고 싶어 한다. 2주일 후 브뤼셀 나토 본부 대강당. 역사상 가장 많은 해군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총 32개국에서 100여 명의 제독과 함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이정민 함장이 올랐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대한민국 해군 이정민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스크린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조선의 제독. 그는 23번 싸워 23번 모두 승리한 불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당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철학이었죠. 이정민 함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원칙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두 번째 원칙 지형 활용. 바다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라. 세 번째 원칙 완벽한 타이밍. 성급하게 공격하지 말고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라. 그때 프랑스 해군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이런 고전적 원칙들이 현대 첨단 기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올바른 정신이 없다면 소용없어요. 영국 제독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정민 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이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독일 제독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강연이 끝난 후 각국 제독들이 이정민 함장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저도 다가가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함장, 정말 놀라운 강연이었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이번 성공 후에 한국 해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정민 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독님, 저희 목표는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순신 현상, 세계 해군 패러다임을 바꾸다. 미 해군, 한국식 전술 교육과정 신설. 동양의 지혜가 서양 기술과 만나다. 나토 공식 교범에 한국 잠수함 전술 포함. 400년 전 명량해전이 현대에 되살아나다.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은 한국의 바다에서 400년 동안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함의 전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년 후 같은 하와이 앞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40여 개국의 해군 함정들이 평화롭게 나란히 정박해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도산 안창호함이 다른 함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독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
저는 망원경으로 각국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옆에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고, 영국의 아스튜트급 근처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기술을 도입한 신형 잠수함이 보였어요. 각국 해군 아카데미에서 이순신 학과정이 얼마나 확산됐나? 현재 32개국에서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동양해전사가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제동님, 1년 만입니다. 이정민 함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함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새로운 해양평화전략센터 센터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거든요. 함장. 아니, 이제는 센터장이라고 해야겠군. 1년 만이네. 그간 어땠나? 바빴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각국 해군과 기술 교류를 하느라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군.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각국 해군들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센터장,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경쟁자로 봤다면 이제는 동반자로 보고 있어요. 바다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바로 그때 특별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제동님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남중국해에서 대형 화물선이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승무원 23명이 인질로 잡혔어요. 1년 전이라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져가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즉시 이정민 센터장의 제안이 들려왔습니다. 제동님들, 이순신 정신으로 대응해보면 어떨까요? 연합구조작전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미 해군 제독이 즉시 호응했어요. 영국 해군도 참여하겠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호주, 독일까지 차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다국적 연합구조함대가 구성된 거였어요. 작전명은 평화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이정민 센터장이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각국 함정은 이순신 전술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지휘함 역할을 맡겠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1년 전 모든 함정을 격침시켰던 도산 안창호함이 이제는 연합함대를 이끄는 기함이 된 거였어요. 센터장,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해적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다방면에서 동시에 포위하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심리전 전술을 사용해서 그들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3시간 후 남중국해. 각국 함정들이 완벽한 포위망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산 안창호함에서 해적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해군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해적들이 응답했습니다. 대화라니.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냐? 이정민 센터장이 직접 교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고향 어촌이 모두 파괴되어 생계를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각국 해군이 여러분의 고향 재건을 도울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도움을 제안한 거였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바다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이순신 장군께서 백성을 위해 싸우셨듯이 우리도 바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1시간 후 해적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인질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해군은 약속대로 그들의 고향 재건을 돕기로 했어요. 센터장, 정말 놀라운 해결 방법이었어. 제동님,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정신의 진수입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날 저녁 각국 함정들이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모든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진정한 승리를 맛본 기쁨이었습니다. 센터장,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무엇입니까? 1년 전 훈련에서 보여준 것과 오늘 보여준 것,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나? 이정민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1년 전에는 한국 해군의 강함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전 세계 해군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위대한 말인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해군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가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때 젊은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센터장님, 가족들과 영상통화 연결됐습니다. 스크린에 이정민 센터장의 가족이 나타났어요. 부인과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우리 아빠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거야? 그렇단다. 하지만 아빠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해군 아저씨들이 함께 지키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센터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진정한 승리는 1년 전 훈련에서의 완벽한 전술이 아니라 오늘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정신력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센터장,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 이정민 센터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함교에서 홀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길 위로 각국 함정들의 불빛이 평화롭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바다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의 진정한 의미는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군이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평화로운 바다,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바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 꿈꿨던 바다이고 도산 안창호함이 보여준 바다였습니다.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00년 전 명량의 정신이 현재의 바다에서 영원한 평화로 되살아난 거예요. 도산 안창호함은 더 이상 바다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수호자, 희망의 상징,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는 영원하고 그 바다 위에 평화도 영원할 것입니다.